안녕하세요. 저는 해고 스튜디오의 해박한 이종원 노무사. 저는 해고의 모든 것이 궁금한 은대리입니다. 은대리, 우리 지난번에 찍은 첫 번째 영상 잘 봤어? 아니요. 안 봤어? 저 왜? 못 봐요. 나는 그거 거의 다 봤거든? 아, 근데 그거 보고 되게 희망이 생겼다. 왜냐면 오늘 찍은 영상은 그 영상보다 무조건 좋을 거거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좋을 거야. 제발. 자, 우리 오늘 다룰 주제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해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수 법조문이야. 오, 어렵지? 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은 꼭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지? 그치? 먼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 자, 키워드 여기 1번 정당한 이유, 2번 절차, 3번 해고 금지 기간, 4번 보복 처분 금지. 자, 은들이 키워드만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와? 아니요. 키워드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 보복 처분 금지?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그치, 무섭지. 네. 이제부터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자. 자, 먼저 여기를 잘 봐봐.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대표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한 줄이 다였던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근로기준법 23조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그 법조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해고와 관련돼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상당히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보복 처분의 금지.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법조문이 또 두 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하나는 해고의 서면 통지고 또 다른 하나는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고의 서면 통지는 안 하면은 그 해고는 무효야. 근데 해고 예고는 지키지 않아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진 않아. 단지 형사 처벌이 있을 뿐이야. 근데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횡령, 성추행 이런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해도 서면 통지 안 하면 그 해고가 무효다.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네.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조건 무효야.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무효야. 절차적 흠결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저 질문이 근데 하나 있는데 이건 논점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라고 법조문에 적혀 있는데 너 해고야 이렇게 하고 30일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을까요? 그거 진짜 예리한 질문이야. 실제 현장에서는 해고 예고한 다음에 30일 동안 얼굴 보면서 근무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해고 예고를 하고 그냥 집에서 쉬어. 30일치 줄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즉시 해고하고 30일치의 통상임금, 그러니까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회사에 유리하냐? 이거는 내가 다음번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조문은 절대적 금지 기간. 이거는 해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 노동관계법령에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 총 3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 첫 번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두 번째는 은들이도 잘 알다시피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마지막은 육아휴직 기간. 이 3가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절대 해고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뭐 그 기간에 폭행, 성추행 뭐 이런 엄청난 짓을 해도 이 기간에 해고하면은 무조건 부당해고야. 근데 이런 내용은 그 인사 담당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맞아. 그런데 이 3가지 경우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서 굉장히 많이 걸린다. 첫 번째 사유를 보면은 산재로 회사를 못 나오는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못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걸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산재로 지금 이런 기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누군가가 산재를 당해서 요양을 위해 휴업한다는 거는 회사에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치? 인사 담당자가 모를 수가 없겠지? 그쵸.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휴업은 완전 휴업이 아니고 부분 휴업도 포함이 돼. 이 부분 휴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출근해. 네. 출근해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 받는 거야. 아. 이것도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에 포함이 돼. 그럴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고, 또 함정이 있어. 이 법 조문 한번 다시 봐볼래? 원래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 조문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이상하게 법원에서는 이 법 조문만은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해석을 내놓더라고. 이 법 조문의 취지가 산재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그 회복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그 후 30일을 의미하거든.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 조문의 취지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은 휴업을 한 사람만 이게 적용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휴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노동력이 상실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법조문을 적용을 해줘. 이게 좀 되게 이례적이야. 유독 이 부분만 취지를 살려서 적용을 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치.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출산 전후휴가도 지금 현재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면은 법이 바뀌었지, 그치? 네, 첫 번째 휴가를 쓰고 또 그 이후 30일, 또 두 번째 휴가 쓰고 그 이후 30일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건지. 와, 질문 진짜 예리하다. 얼마 전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 출산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글 쓰는 것 때문에 행정 해석을 찾아봤는데, 와, 글 안 썼으면은 이거 은대리 질문에 답변 못 할 뻔했어. 노동부 해석이 있는데, 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후 30일은 출산휴가가 온전히 종료된 후에 30일을 의미한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을 했어. 그럼 첫 번째 출산휴가 기간에는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후 30일은 적용이 되지 않아. 두 번째 출산휴가가 이제 마지막 출산휴가겠지, 그렇지? 이 출산휴가 기간하고 그 후 30일만 적용돼.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하면은 30일이 두 번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적용이 된다는 게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야. 진짜 좋은 걸 알고 가네요. 이제 그럼 마지막 법조문, 보복 처분의 금지.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는 뭘까요? 그럼 이 보복 처분의 금지, 내가 좀 어그로 끌려고 보복 처분이라고 써놨는데 법조문에는 보복 처분이라고 안 나오고 불이익 처분이라고 나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지, 정당한 권리. 그 정당한 권리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아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은 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잖아. 이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에게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일명 신고자 보호제도라고 해.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진짜 많잖아요. 저희 법인회반 해도 의뢰받아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고 이 내용 자체가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취지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이 신고자 보호제도는 특히 괴롭힘하고 성희롱을 보면은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한 사람 자체를 보호해. 여기까지는 아직 미처 캐치 못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이게 보통 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괴롭힘도 아니고 성희롱도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은 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를 해줘.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인사 담당자를 위한 해고 처분 전 반드시 해야 될 노동법인데
방금 말씀하신 건 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가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굳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아니어도 회사 인사 담당자가 모든 해고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할 때 이 법조문 보고 꼭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이게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했다.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대표자가 형사처벌 받게 돼 있거든. 그러면 신고자 신분이면은 무슨 짓을 해도 해고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기 법조문을 한번 볼까? 여기 이 104조를 보면은 근기법 104조 제2항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통보를 이유로라고 돼 있지, 그치? 그거는 근로자의 통보 행위, 그러니까 신고 행위랑 이 해고 처분하고 인과관계가 성립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처우로 보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밑에 성희롱, 괴롭힘 조문을 보면은 이유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괴롭힘, 성희롱 신고한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짓을 해도 회사가 해고할 수 없으니 정년까지 고고싱 한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진 않아. 아, 이거는 그냥 입법을 할 때 좀 입법적 불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법원에서는 여기 이유로라는 단어 그 문구는 없지만 이유로라는 문구는 없지만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 즉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은 이 법조문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고하려는 사람이 신고자 신분임이 확인되었다 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즉 이 해고 처분이 근로자가 과거에 했던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 해고 처분은 이 신고를 이유로 한 게 아니고 실제 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부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탄탄하게 조사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게 그 얘기잖아. 배는 그냥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때마침 까마귀가 날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현상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저 까마귀가 날아서 배를 떨어뜨렸구나 이 생각이 들겠지, 그치? 즉 해고 처분을 한 시기가 신고한 시기가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고할 때는 그 어떤 경우보다 조사랑 입증을 탄탄히 해야 돼. 아무리 회사가 아 나는 절대 그거 보복할 의사 없었어요. 나 신고했다고 이 해고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실제 마음속으로도 이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나 이 외부로 드러난 사실 갖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지? 그걸로 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야. 와,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제 인사 담당자가 해고 처분 전 반드시 알아야 될 법조문 화면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마칠까요? 그래, 한번 보자. 여기?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법조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필기를 해두시거나 화면 캡처를 해두시거나 꼭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오늘의 방송 어서와 해고는 처음이지 인사 담당자를 위한 해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법조문 이제 방송을 마치자. 네. 빨리 마치고 우리 이제 퇴근해야지. 빨리. 여러분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우리 해고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